2013년 이전 칠러 정부 야누코비치가 통화기금 문제로 러시아 지지, 부패로 지지율 급락. 2013년 야누코비치에 반대하는 우크라이나 시위인 유로마이단 혁명 발생. 2014년 야누코비치 탄핵되고 페트로 포로셴코의 친서방 정부 재수립. 친서방 정부의 반러 정책 도입으로 열받은 러시아가 크림 반도 점령. 이후 칠러파 반군들이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손에 넣어 반정부 활동을 벌임. 우크라이나 동부의 칠러파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세워짐. 내전이 계속되자 반군 지원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반러 감정이 고조됨. 내전이 이어지다 2019년 우크라이나 대선에서 친서방파 젤렌스키가 당선. 대선 1, 2, 3위는 모두 친서방파인 젤렌스키, 포로셴코, 티모셴코였고 칠러파 후보 유리 보이코의 득표율은 11.67%로 4위에 불과. 젤렌스키는 공약으로 돈바스 내전 끝내겠다고 함. 반군에 대한 러시아 개입이 계속되자 젤렌스키가 EU와 NATO 가입 추진. 2022년 여기에 불만 품은 러시아가 침공.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의견 공유해주세요. 1920년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면서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서로 독립하라는 유엔의 중재안도 양쪽 모두 거부했죠.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자마자 아랍 연맹이 공격을 감행했어요. 이스라엘이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의 갈등이 시작된 거죠. 팔레스타인은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 지구로 나뉘어 각각 파타와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는데요. 이 두 세력 간의 갈등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번 전쟁의 배경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 때문입니다. 하마스는 자신들의 입지가 위협받자 선제 공격을 감행한 거죠. 이런 정보를 더 알고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2023년 6월 29일 유가 산림 전용 규제 법안을 발효했다. 24년 말에 시행된다고 하는데 산림 전용 규제란 산림을 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 품목은 다음 7가지이다. 그중 파묘가 중요하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파묘 사업은 대단히 큰 사업으로 농지의 40%가 파묘 농장이다. 그런데 사실 동남아에서는 파묘가 없었다고 한다. 누가 파묘를 가져왔는가? 누가 산업 구조를 구축했나? 이번 법안은 개발도상국의 규제가 대부분이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 문제에서도 보이는 것이 있다. 정말 제국주의가 끝난 것이 맞나? 이건 21세기 에코 제국주의다. 환경 문제가 중요하다면서 비용을 내라고 하면 왜 다른 말을 하는가? 비용은 누가 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 시각이 생기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출산율 최하위권인 일본과 비교해도 반토막 수준 이유가 뭘까? 집값이 문제라고 하는데 한국의 소득 대비 월세 비율은 오히려 낮은 편이다. 심지어 일본은 26년부터 500엔 수준의 저출산세까지 징수한다는데도 출산율이 훨씬 높다. 이유가 뭘까? 인스타가 문제라고 지적하는데 다른 나라도 많이 한다. 그런데 한국만 0.6명대다. 이유가 뭘까? 과거엔 여성 인권이 좋고 살기 좋아서 출산율이 높았을까? 이유가 뭘까? 진짜 진심으로 한국의 여성 인권이 부족할까?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진짜 모르겠으다. 사직이란 땅의 신과 곡식의 신을 의미하며 조선에서 농업의 필수적인 신들이었습니다.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는 하늘의 제사를 지냈지만 제후국의 군주인 조선 왕들은 땅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후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황구단을 만든 것이죠. 이 의식들은 국가의 위계를 반영하며 국격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사업 번창하실 겁니다. G20 정상회담에서 캐나다 총리 트리도와 인도 총리 모디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랜 갈등의 원인인 칼리스탄 분리주의 운동 때문이죠. 갈등의 핵심은 칼리스탄 운동입니다. 시크 교도들이 인도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는 이 운동은 인도에선 사그라들었지만 캐나다 내 시크 교도들은 여전히 이를 지지하고 있죠. 캐나다는 이 운동을 표현의 자유로 옹호하지만 인도는 영토 분리의 위협으로 보고 있죠. 최근 캐나다에서 시크교 분리주의 지도자들이 잇따라 사망하며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캐나다는 이 사건의 배후로 인도 정부를 지목하였으며 양국은 FTA를 중단 후 서로의 외교관을 철수시켰습니다. 인도와 캐나다의 갈등은 어떻게 끝날까요? 좋아요,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인도와 중국은 수십 년간 국경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으며 두 차례의 전면전과 여러 차례의 군사 대치가 있었습니다. 2020년 중국은 인도 라다크 지역의 1000제곱킬로미터를 점령하며 군사적 대치가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2024년 인도와 중국 간 전쟁 가능성을 경고했으며 중국은 2017년부터 티베트에서 전쟁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인도는 아그니 미사일을 포함한 대규모 재래식 미사일 무기를 구축하여 중국을 억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새 정보와 함께하세요. 2008년 그리스는 국가부도와 구제금융으로 고통받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화이자 등 다국적 기업들이 그리스에 투자하며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2022년 외국인 직접 투자가 48% 증가. 그리스 주식시장은 43.8% 성장했습니다. 미초타키스 총리는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리스 2.0 계획을 통해 그리스는 이제 유럽에서 가장 안정적인 국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새 정보를 함께해요. 홍산 문화가 고조선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 숨겨진 연관성을 알아보세요. 5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홍산 문화는 옥용과 거대한 돌무지 무덤 같은 인상적인 유물을 남겼습니다. 홍산 문화와 고조선 초기에 발견된 돌무지 무덤은 공통된 의례적 관행과 사회 구조를 시사합니다. 홍산 문화 사회는 계급 구분과 종교 의례의 흔적을 보여주며 동북아시아에서 조직화된 문명의 초기 형태를 암시합니다. 홍산 문화의 관습이 우리 문화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학자들은 여전히 이 수수께끼를 탐구 중입니다. 고대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정보를 함께하세요. 1969년 미 국방부의 연구 프로젝트 알파넷에서 세계 최초의 인터넷이 탄생했어요. 그리고 첫 인터넷 메시지는 LOGIN이었는데요. 그런데 메시지를 보내다 오류가 생겨 에러만 전송되었답니다. 그 후 알파넷은 다른 네트워크들과 연결되며 점차 확장되었고 오늘날의 인터넷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인터넷이 오늘날 우리의 생활을 바꾸었어요.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요. 사람수 단위 속 신분차별의 역사. 우리가 쓰는 단순한 숫자 속에 신분차별이 숨어 있다는 걸 아셨나요? 과거 동아시아에서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다른 단어로 숫자를 셌습니다. 상민이상은 인, 노비는 구로 셌죠. 고려,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노비는 구, 평민은 인, 관리는 원으로 셌습니다. 인구라는 단어 속에는 여전히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오늘날에는 모두명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아직도 언어에는 차별이 남아있습니다. 직업이나 재산에 따라 사람을 님 혹은 놈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죠.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더 많은 정보를 함께하세요.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 그 진짜 이유는 뭘까요? 8년 동안 4만 명의 군사를 이끌며 1만 마일을 진군한 알렉산더. 그가 향한 길은 단순한 정복이었을까요?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의 끝 바다를 보겠다는 열망으로 동쪽으로의 진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의 전쟁은 마케도니아의 애국심과 동방의 노예적 대결을 드러냈습니다. 내 백성이 되면 세계인이 된다는 그의 신념. 하지만 이상과 현실의 간극은 컸습니다. 새로운 땅을 밟을 때마다 환상이 깨져간다는 그의 말이 이를 증명하죠. 알렉산더의 원정, 과연 단순한 정복이었을까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